예, 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가야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세장형, 그러니까 뭐냐면 길이가 5라면 너비가 1, 굉장히 길다란 거죠. 이렇게 길다란 장방형의, 그래서 세장형, 그러니까 이 가로는 짧고 이 길이는 긴,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로가 길고. 자, 우리가 그 도시에 지금 고령읍의 산 정상부 제일 꼭대기죠. 여기에 대형 고분이 20m, 그러니까 꽤 크죠. 엄청 크죠. 대형 고분이 있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는 그 주 능선부, 거기에 이제 10 내지 15m의 한 중형 고분이 있고, 가지 능선, 거기서 이렇게 뻗치는 거기에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한 10m 정도의 소형 고분들이 이렇게 쭉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봉분에 그 둘레에 돌이 박혀 있어요. 이걸 호석이라는데, 이 호석을 뒤르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부각이, 주각 옆에 부각은 이제 부장품을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순장각, 그러니까 같이 묻은 사람들, 무덤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구분은 뭐냐? 지산동 44호분이죠. 주각이 길이가 거의 10m 가까이 돼요.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 있고, 그 옆에 주위에 이제 부각이 있는데, 방사선 모양으로 32기의 소형 석곽들이 쫙 배치되어 있어요. 그 중에 18기에서 22명의 인골이 출토되었어요. 여기 보면 6호 13호에서는 20대에서 30대 남녀, 그 다음 13호에서는 남녀가 포개져 있고, 그 다음에 21호에서는 7세에서 8세 정도의 여자아이 2명, 그 다음 28호에는 30대 남자와 여아가 함께 묻혀있다. 아마 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대부분의 인고를 보면은 독극물에 의해서 변색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독을 먹여서 죽인 거죠. 8세의 어린아이 두개골을 보면 둔기로 두들겨 팬, 이렇게 뚫린 그런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쳐서 이렇게 죽인. 그 다음에 무사의 인골은 보면 두개골과 몸통이 잘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순장이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금강가야 쪽, 김해나 부산 이런 동네 같은데, 이런 데는 보면 한 명에서 2명 정도 이렇게 인골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묻혀 있어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야의 세력이 굉장히 막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산동 32호분에서는 금동관이 나오는데, 신라 금관하고는 좀 틀린 형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세운 그러한 장식에, 그리고 끝부분에 연꽃봉우리가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30호분에서는 조그마한 금동관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마한 관 테두리에 세운,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세운 게 한 3개 정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요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지를 세우고 요게 봉우리를 이렇게 달아놓는 형태가 전혀 틀리죠. 신라 금관하고는 전혀 틀려요. 신라 금관은 출자 형태잖아요. 저 한자로 출. 근데 이것도 보세요.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고, 꽃봉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 이런 형태가 전혀 그 신라 거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꽃잎 모양과 테두리가 있고, 그래서 옥구라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지금은 이제 동경박물관에 있는데, 이 금관도 뭐냐면 가운데 작은 연꽃 봉우리가 있고, 양쪽에 난초 모양의 잎식이 3개가 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요게 이제 연꽃봉우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난초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이제 오크라 컬렉션이라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 문화재 국보급을 다 훔쳐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삼성미술관에 있는 금관도 보면은 4개의 연꽃 봉우리에 세움 장식이 있고 꽃잎 모양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보시면 충남대학교 박물관에 유계 장경호. 그러니까 유계라는 건 뚜껑이 있는 목이 긴 항아리에 대왕이라는 글자가 있다. 대왕이라는 글자가 요겁니다. 요건데 요게 뚜껑이 있고 목이 길죠. 여기 보면 요 글자가 새겨져 있어요. 요걸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대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가야는 대왕이라고 부른 거죠. 고구려는 뭐예요? 호터왕이잖아요. 예. 대가야가 그래도 대단한 나라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6세기 중엽. 그런데다 이제 금관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금관을 했었던 왕이 대가야에 존재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아까 보신 이런 이렇게 꽃잎 모양으로 나무 가지에 꽃잎이 달려있는 형태의 이런 형태를 뭐냐면 초화보주형이라고 합니다. 초화라는 건 뭐예요? 꽃잎. 그 다음에 거기에 이렇게 보석이 달려있는 이렇게 그런 형태의 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신라하고는 전혀 틀린 형태의 것을 보고 있다. 그 다음에 대가야의 이시라는 건 뭐냐? 귀걸이입니다. 귀걸이는 공구체와 사슬로 이루어졌는데 세환이식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는 이렇게 공구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거기에 달려 사슬 모양이 있고 그 끝에 뭐냐면 신엽형, 원추형, 산치자형, 낙하산형, 공구체 이런 게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귀걸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세기 중반에 보면은 합천 옥전 고분군 20호, 23호 요 금귀걸이. 그 다음에 지산동 75호 여기 보면은 김현문 장씨의 과판이 달려 있다. 5세기 후반에 오면은 여기 이제 옥전 고분군 쭈루룩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대금구라는 건 뭐냐? 뻐클입니다. 뻐클. 여기. 허리 뻐클. 요거 이제 이게 옥전 M3호. 그 다음에 이제 5세기 말의 금귀걸이를 보면은 이제 M3, 그 다음에 12호, 24호, 28호 여기 쭉 나오고 또 함양의 백천리 1호 이런 데서도 또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세기 초의 금귀걸이를 보면은 이제 고령 지산동, 그 다음에 순천, 그 다음에 함안 이런 데서 나오고 있고 6세기 중반의 금귀걸이는 보면 고령을 중심으로 해서 합천, 그 다음에 장수, 함양, 고성, 창원, 창녕 뭐 이런 데 쭉 다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음팔찌가 진주에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은제 대궁구 요 뻐클이죠. 은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이제 합천 옥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당시에 나온 합천 옥전의 M4 그러니까 M4 요 귀걸이는 문영왕릉이나 아니면 경주 서봉청에서 나온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옥전 11호분에 나오는 귀걸이는 신라 거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옥전 M11호의 대금구 허리띠죠. 이 허리띠는 또 백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백제와 신라 이쪽 지역하고 교류를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합천의 옥전, 요게 1번. 요게 이제 고령 지산동. 그 다음에 3번은 장수에서 나온 겁니다. 요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거 잘못 썼네요. 삼성미술관. 이건 동경 박물관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박천수 교수가 이제 쓴 책에 게재되어 있는 겁니다. 정리를 아주 잘 해놨어요.
궁금하신 분은 그 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용봉 환두대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산동 47호분에서 발굴된 지름이 49m,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여기서 47호분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 용봉 환두대, 그러니까 용하고 봉황이 새겨져 있는 고리가 동그란, 끝에 부분이 동그란 대도, 큰 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대가야의 환두대도는 이 일체형이, 이 백제권은 전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대가야는 뭐냐면 따로따로 만들어서 고리 안쪽하고 장식을 따로 만들어서 결합을 시켰어요. 결합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백제하고. 근데 여기 보면 47호분 거를 보면은 용의 머리 장식이 용의 머리하고 뿔까지 따로 제작해서 결합을 했다. 그러니까 그 백제 거는 일체형이지만은 이 대가야 거는 결합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결합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여기 지산동 47호, 여기 소간에 이렇게 용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요 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가 대가야는 고리를 만들 때 이 파이프가 비어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 도금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백제는 이 겉에를 도금했어요. 도금했는데 이 대가야는 어떻게 하냐면 입혔어요. 그러니까 도금한 거하고 입힌 거하고 틀립니다. 입힌 거는 그걸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밀착시키는 거고, 도금은 아예 벗겨지지가 않죠. 예. 그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대가야가 이런 환두대도를 제작할 때는 백제로부터 제작 기술을 받아들였지만은 이러한 용봉 환두대도를 제작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작 기법이 틀려지니까. 예, 그거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세기 전후에 이제 이 고령이나 합천, 그 다음에 산청, 이런 데서 용봉 환두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디서 나오냐? 고령의 지산동 47호분. 아까 요거죠, 요거. 예, 요게 이제 가장 고급 금장식이죠, 완전히. 예, 요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등급은 합천의 옥정고분군에서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3등급은 어디서 나오냐? 산청에서 나와요. 그 4등급은 어디서 나와요? 함양에서 나와요. 이제 여기까지는 다 뭐냐? 금박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함양 거는 뭐냐면 은이에요, 은제. 은으로 만들었고, 상원, 하방, 이렇게 돼 있는 환두대도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 1, 2, 3등급을 보면은 이러한 용봉 환두대도는 3등급 이상 고분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외에 창녕이라든가 고령 같은 데서도 이러한 환두대도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이 박천수 교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고령 지역에서, 즉 대가야에서 이렇게 들어간 제작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시면은 요게 이제 창녕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게 고령 2번, 요 고령에서 나온 거고, 요 3번은 옥정고분 합천입니다. 요거 틀렸어요. 요거 합천이에요. 합천 옥정고분. 그 다음에 4번에서 6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합천 옥정고분 3호분에서 나오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M6, 요거하고 3번, 요 두 개는 옥정고분의 M6에서 나온 거죠. 요 박천수 교수가 쓴 가야 문명사를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은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옷과 투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제 그 보주영이라 그랬죠? 이 금동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 금동관하고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갑옷이에요. 갑옷하고 투구인데, 이 갑옷이 어떤 갑옷이냐면 비늘 갑옷이 나와요.
그러니까 비늘 갑옷은 어디에 쓴다 그랬어요? 기마부대. 기마부대가 쓰는 갑옷이라고 그랬죠.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긴 철판을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해서 쭉 붙인 횡장판 갑옷도 나오고 있어요. 같이. 그 다음에 이제 투구가 나오는데 여기 위에 발이 이렇게 조그만 그 주발 엎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는 이 복발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몽골형 투구라 그러는데 그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복천동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기마용품이죠. 이것도. 예.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세기 중엽에서 지산동 32호본에서도 횡장판 갑옷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이 앞쪽하고 뒤쪽이 있는데 여기 앞쪽하고 뒤쪽 중에서 앞쪽에서 이 왼쪽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을 뒤에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뒤로 다 돌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로로. 쭉 돌리고 어떻게 하냐면 고정을 못으로.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리베트라 그래요. 그걸. 공업용 용어로 리베팅이라 그러는데 이 철판하고 철판을 놓고서 이렇게 못으로 쳐갖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밑에를 치면은 여기도 찌그러지니까 딱 고정이 되겠죠. 그걸 리베팅이라고 합니다. 그 리베팅 기법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그때는 용접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로 방향으로 7매, 세로 방향으로 1매의 철판을 이렇게 대서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앞통은,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 뒤에하고 연결되는데 오른쪽은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입을 때, 옷 입을 때처럼 이걸 열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연결은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가죽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앞에도 이쪽하고 쪼맬 때 가죽으로 이렇게 쪼매게 이렇게 돼 있는. 그래서 오른쪽 앞통 부분만 분리되어 있는 아주 이제 특이한 거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횡장판 갑옷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5세기 중엽의 이 갑옷의 제작은, 이건 어디서 왔느냐? 바로 4세기 때 금강가야, 즉 김해나 부산 지역에서 나오는 금강가야의 판갑옷과 똑같아요. 그 기술이 그대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나고 있고, 특히 복천동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비늘갑옷, 그 다음에 이제 복발형 투구,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가야의 문화라는 것이 처음에 특히 합천 지역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들어왔었다는 거를, 우리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대가야 문화가 싹트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오른쪽을 분리시켰다 그랬죠. 요쪽은 뒤하고 다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못을 쳐서 이렇게 다 고정을 시키는, 이렇게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구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갈입니다. 제갈. 왜냐면 말을 다룰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타보니까 이쪽으로 당기면은 좌회전이에요. 이쪽을 당기면은 우회전. 우리 운전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당기면 브레이크예요. 스톱이에요. 왜냐면 자기가 아프니까, 입이 아프니까.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갈이 있고, 제갈 멈추개가 있고, 곱비 이음새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입에다가 이렇게 물려요. 쇠를. 그러면 그게 제갈이에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양쪽에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고정시키는 게. 그게 제갈 멈추기예요. 그 다음에 곱비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끝으로 이렇게 있는 곱비를 묶게끔 돼 있는 것이 곱비 이음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제갈 멈추기예요. 요게 이제 곱비, 여기에 곱비가 이제 달리는 거죠. 요게 제갈이죠. 예. 양쪽에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갈 멈추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전기가야의 최종 단계, 김해대성동, 동래 복청동 22호분 이런 데에는 이제 삽자루형의 것이 이제 있었는데 5세기 초가 되면은 이런 오자 비슷한 환판비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오자가 어떻게 되냐면 요겁니다. 요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요거. 제갈 멈추게 형태가 이렇게. 요걸 위로 돌려보면은 오자가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한판비가 출하면서 전기가야의 대표적인 게 되는데 후기가야에 와서는 이것이 뭘로 변하느냐? 5세기 후반에 와서 고령과 합천을 중심해서 내만 타원형 판비, 그 다음에 F자형 판비 이런 걸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대가야의 이제 그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F자형, 여기 보세요. 요게 F죠? F, 영어로 F, 예, F자형 이렇게. 요게 이제 내만 타원형,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하는 제갈 멈추개가 이렇게 타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예. 근데 약간 여기가 어떻게 굽어 있죠? 이렇게 안쪽으로 굽어 있는. 예. 그래서 내만 타원. 여기 보시면은 요게 곱비고 요게 제갈 멈추개예요. 요 안에 입 속에 제갈이 들어가 있죠. 요게 안장이고. 그다음에 여기 말을 탈 때 발걸이. 요게 등자예요. 여기 등자. 그리고 여기 치장하는데 여기다 이렇게 은행잎처럼 이렇게 만든 걸 행역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말 전체의 마구 요거는 이제 잘 설명이 참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또 하나가 이제 그 6세기 때 오면은 원한 판비, 그 다음에 복한 판비가 나타나게 된다. 그 원한비는 요겁니다.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 요게 이제 마구의 형태가 어떻게 변천돼 나가나 요걸 이제 자, 등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등자는 발걸이라 그랬죠, 이거? 이 발걸이는 어디서 나오느냐? 최초의 발걸이는 고구려하고 그다음에 모영씨, 선비족 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요. 중국 쪽에서는 그 선비족이 먼저다. 우리 쪽에서는 고구려가 먼저다. 그런데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걸이가 왜 중요하냐면 몽고 가니까 지금도 저 발걸이 없이 잘 타요. 안장도 없이 타는데. 근데 그 이 발걸이를 하게 되면은 양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활을 쏠 때는 양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에서 떨어져요. 중심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이 발걸이에다 다리를 딱 걸고 이렇게 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창을 쓸 때, 창도 보면 이렇게 휘둘러야 되니까 양손을 다 써야 돼요. 그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등자입니다. 발걸이. 그래서 이 발걸이가 발이 빠지면 죽어요. 낙상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버선 코처럼 이 신발이 장화처럼 돼 있잖아요. 부스. 우리 부스를 신잖아요. 말 탈 때. 그 부스가 위 앞에가 이렇게 빼죽해요. 이렇게 위로 들려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빠지지 말라고. 손을 놨을 때 빠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는 모양이 이렇게 예쁘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다 기능이 있어요. 따로. 자, 여기 보시면은 등자가 5세기 초에 사용이 됐다. 4세기 후반부터. 근데 대가야는 5세기 초. 철제 등자는 철로 만든. 그전에는 이제 목심, 나무로 된 등자인데, 철로 된, 쇠로 된 등자는 5세기 말에 합천, 옥전 M3에서 나타난다. 요게 이제 퍼져서 6세기 때는 쭉 퍼져나가죠. 안장은 이 중장비, 왜 이렇게 놨을 때 이게 딱 이렇게 기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냐면 나무나 뿔로 만들어. 왜 이 말도 여기 편안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말 장등처럼 이렇게 동그래요. 그랬고 이렇게 안 치는 건데 사람도 편하고 말도 편하고 그 대신 무거우면 말이 힘들어요. 그래서 나무 같은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후륜 지간식. 그러니까 이 뒷부분에 이렇게 기대야 되니까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딱 고추 세우는. 그래서 이 뒤를 딱 받쳐줘요. 그래야 장창을 휘두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가리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 갑옷이 있어요. 예, 요거는 이제 하만 마갑총에서 나왔고, 신라는 쪽샘 고분에서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아무리 그 기마부대지만 말을 쏴서 죽이면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자동차가 가다가 고장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그냥 꼬꾸라져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 전체를 쇠로 덮어버려요. 갑옷으로. 이게 이제 말 갑옷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이러한 말 갑옷이 그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실제로 나온 건 어디냐? 하만의 마갑총이에요. 여기가 아파트,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됐는데 아파트 공사하다 발견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그거를 파괴 직전에 건졌죠. 그래서 이제 그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데 아라가야에. 근데 얼마 전에 경주에서도 이게 이제 또 한 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구려의 말갑옷이 어디까지 가야와 신라에 이렇게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에도 이렇게 투구를 쓰듯이 사람. 그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김해에서도 나오고 대성동. 그 다음에 동래에서도 나왔어요. 그리고 합천 옥정고분군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토기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4세기 때까지는 고식의 도질 토기였는데, 요게 이제, 요거는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대가야 토기가 언제 나오냐? 고령하고 합천을 중시한 5세기 때, 그리고 6세기 때까지 쭉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강가야보다는 늦어.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 대가야 토기가 나타나면서 이게 확장이 되죠. 그래서 고령, 합천, 여기뿐만 아니라 거창, 함양, 산청, 그 다음에 남원, 장수, 진안, 구례, 순천, 여수 이 지역까지 쫙 퍼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고령의 지산동 고분군, 봉간동 고분, 합천의 옥정 고분, 그 다음에 이제 호남 지역은 월산리 고분, 그 다음에 장수 지역은 두랑리 고분, 이런 데가 이 대가야 토기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곳입니다. 예. 자, 우리가 여기서 제일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통형 기대라 그러죠. 기대. 그릇받침. 이렇게 삐죽한 그릇받침. 그 다음에 이제 고배, 굽다리 접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기대에서 이렇게 낄따른데 이렇게 그릇을 놓게 돼 있어요. 이 그릇 받침이니까. 이렇게 그릇을 받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목처럼 이렇게 원통을 이루고 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부는 어떻게 되냐면 밑에 부분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볼록.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걸 투창이라고 한다. 투창이라고 했는데 그 형태가 삼각형 또는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이제 고배는 이제 굽다리 접시. 요건 이제는 쭉 그 김해 지역의 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리고 굽구멍, 투창은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긴 직사각형이었다가 점점 짧아지는 이런 형태로. 그 다음에 뚜껑이 있어요. 유계고배라고. 뚜껑은 그 위에 그 뚜껑의 형태가 보주, 그 구슬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거죠. 요게 기대입니다. 예. 요게 이제 고배죠. 이렇게 2단으로 돼 있는. 그리고 이게 직렬입니다. 투창이 직렬이고 삼각형. 예. 여긴 직사각형.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그릇을 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 요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벽화고분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끝에 가서 만드는 고분인데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고화동 벽화고분이 평지에 있습니다. 제일 끝부분에 동서로 25m, 남북으로 20m. 그래서 횡혈식 석시분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연화문, 연꽃 무늬가 그려져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백제거랑 똑같다 그랬죠. 무덤의 형태도 백제거와 이 터널 형태가 똑같다. 그러니까
문영왕릉이라든가 이 연화문은 부여 능산리 고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볼 때 이 백제의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이 연화문이 나오는 거 연꽃이니까 이게 이제 그 불교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백제를 통해서 우리가 유입되지 않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입구고 이렇게 터널형으로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 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천정에 그걸 확대해 본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 연화문이 그 능산리 거랑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어 체제를 보겠습니다. 대가야의 특히 고령. 근데 이제 고령하고 합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산성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근데 신라 쪽에서 볼 때는 이 달성하고 또 한 군데는 창녕. 이건 비화가야죠. 이 두 지역이 여기 고령 합천과 마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여기는 이제 지금 달성 부분입니다. 달성 부분. 이 합천은 이 밑에 부분이죠. 이게 이제 다 신라성들이에요. 낙동강변에 쭉 깔려 있죠. 거기에 대치된 게 이렇게 고령 요거는 이렇게 여기 쭉 이렇게 여기서 제일 센터가 어디냐면 주산성입니다. 네. 요게 이제 고령의 왕궁에 있는 왕궁을 지키던 산성이죠. 요게 이제 주산성이고 요게 이제 전진 배치되어 있는 이런 거 볼 수 있는. 그 이 밑부분이 오른쪽은 낙동강, 오른쪽은 창녕, 비화가야, 이쪽은 합천 이렇게 두 지역이 대치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가야와 신라가 마주치는 요게 이제 그 위쪽은 여기를 넘어서 여기가 성산가야고 성산가야 성주죠. 여기 산들이 쭉 이렇게 배치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요 위로는 성산가야. 이 옆에는 이 밑으로는 비화가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진흥왕이 창녕 순수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대가야 그리고 밑에 쪽은 아라가야, 하만 이 두 지역을 공격하기 위한 교두보였다. 그 정도로 창녕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군사적 거점이었다. 그렇다면 대가야의 군사적 거점은 어디냐? 합천입니다. 합천. 그래서 합천이 전진기지고 그다음에 고령이 이제 후방기지, 본진이죠. 본진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 두 개의 세력이 어디를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가야의 그 문화가 굉장히 그 이렇게 발전이 됐고 나중에는 그 백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련 속에서 또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